가치 있는 모든 일에는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고 매일 일어나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모든 것이 조용하고 마치 당신의 행동이 텅 빈 공간 속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은 날 배신했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부자는 이 시기를 다르게 봅니다. 겉으로 아무 성과가 없어 보이는 침묵의 시간이 바로 불을 터뜨리기 위한 압축,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임을 압니다. 성공은 항상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묻힌 씨앗처럼 성장은 대부분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줄기가 보이기 훨씬 전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부자가 빠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압니다. 겉으로 보이는 결과를 조급히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며칠마다 파내어 잘 크고 있나 확인하는 사람은 결국 그 씨앗을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증거를 찾아 끊임없이 성과를 점검하는 태도는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장은 인내와 믿음을 먹고 자랍니다. 이 믿음은 곧 돈을 끌어오는 에너지입니다. 보상을 보기 전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정의 중간 지점은 항상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시작의 설렘도 끝에 보람도 없는 고요한 구간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인격이 형성되고 믿음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특히 중간 단계에서 노력은 많이 드는 반면 결과가 아득해 보일 때 당신의 믿음이 좌절보다 커야 합니다.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남들이 포기할 때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불을 만드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진실은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얻은 성취는 되게 얕고 금방 사라집니다. 깊이를 얻는 것, 힘을 얻는 것, 숙달하는 것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대한 만큼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가 단단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자가 빠르게 되는 사람은 이 단단한 기초 공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앞에 선 조각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비전은 마음속에 분명히 있지만 돌은 아직 투박하고 형태가 없습니다. 조각가는 끌을 들고 매일같이 돌을 깎습니다. 변화는 미세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미묘한 축적이 결정적 순간을 만듭니다. 어느 날 마지막 한 번의 타격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한 번의 타격이 모든 것을 바꾼 것 같지만 사실 그 전에 수백 번의 보이지 않는 타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자의 성과도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조용한 노력, 칭찬받지 못하는 인내가 진짜 자산입니다. 당신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한 발전의 가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의 성장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성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훈련, 모든 결정, 모든 포기하지 않음이 쌓여 의미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강력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를 거친 사람만이 크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정에 헌신했는가? 아니면 동기부여가 높거나 보상이 가까워 보일 때만 움직이는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을 때 계속하는 것은 쉽지만 성과가 없을 때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부자의 길을 열어줍니다. 대부분이 포기하는 그 순간 인내하는 사람만이 남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쉬운 목표에 대한 충실이 아닙니다. 힘들고 반복적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정에도 목표에 충실한 것입니다.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은 항상 가장 빠르거나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트랙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관중이 떠나도, 의심이 속삭여도 말입니다. 부자가 빠르게 되는 사람들은 이 조용한 구간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노력하세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결과에 낙담하지 마세요. 뿌리는 자라고 있고 기초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작업이 곧 당신이 서게 될 부의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성과만 잃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성장한 자신을 잃습니다. 그 자신이야말로 억만장자의 씨앗입니다. 세상은 집중력보다 꾸준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력 질주할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한 걸음씩 꾸준히 가면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한 긴 밤 속에서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무언가가 바뀝니다. 씨앗이 싹트고 형태가 드러나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순간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그동안 버틴 모든 날들이 모여 만든 겁니다. 과정을 믿으세요. 결과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편안함보다 더 큰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편안함만을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만 추구하거나 잠깐의 위안을 모으거나 어려움을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 깊은 곳에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것, 성장과 창조, 그리고 영향력을 향한 강한 끌림이 있습니다. 이 끌림은 당신을 익숙한 경계 밖으로 밀어내며 더 큰 부와 성취를 향해 가게 합니다. 큰 부자가 빠르게 되는 사람들은 이 끌림을 두려움이 아니라 방향표시로 봅니다. 하지만 비전을 따르려면 편안함의 얕은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편안함은 유혹적입니다. 달콤한 속삭임으로 당신을 안심시키고 지금도 괜찮아, 굳이 더 바랄 필요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편안함은 독입니다. 그 안에 머무르면 느리게 마비되고 정신이 무뎌집니다. 편안함은 야망은 너의 평화를 위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야망이 당신을 살립니다. 성장은 고통스럽고 진보는 도전을 요구합니다. 규율과 용기, 그리고 불확실성을 견디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체도 고통입니다. 차이는 그 고통이 느리게 찾아온다는 것뿐입니다. 비전이 작으면 조금만 마찰이 생겨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전이 너무 커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곤할 때조차 머릿속을 울리는 울림이 있다면 불편함은 포기가 아닌 성장의 신호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단계를 즐길 줄 압니다. 고통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가치 있는 무언가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하고 아름다운 배가 항구에만 정박해 있다면 그 배는 본래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꿈을 그림으로만 그리고 항해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가능성을 버립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것을 성숙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변장한 것입니다. 닻을 올리고 떠나야 합니다. 물론 파도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돛에 부는 바람과 움직임에서 오는 명확함, 경계를 넘었을 때 피어오르는 불꽃은 그 모든 가치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습관과 정체성을 바꾸고 당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는 방법입니다. 비전이 당신을 멈추게 하고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그저 기억입니다. 이미 해본 것의 연장이 아니라 아직 이루지 못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의 편안함을 깨뜨릴 만큼 커야 합니다. 감사함은 중요하지만 그 감사가 안주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성장하며 당신보다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세우도록 태어났습니다. 만약 목표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유산이라면 감히 무엇을 하겠습니까? 편안함을 좇으면 작은 목표에 갇히고 위험을 피하면 가능성도 사라집니다. 충만함은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충만함은 불길 속에서 옵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신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해지는 자신을 깨닫는 순간에서 옵니다. 편안함은 역사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운동을 일으킨 적도, 다리를 놓은 적도, 걸작을 탄생시킨 적도, 인생을 뒤흔든 적도 없습니다. 비전은 세상과 그 비전을 품은 사람 모두를 바꿉니다. 비전을 품으세요. 그 비전이 당신을 흔들고 성장시키게 두세요. 겉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속이 빈 성공을 부수게 하세요. 불편함이 당신을 이끌게 하세요. 그곳이 한계에 도달하는 자리입니다.
그 한계에서 당신은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을 선택하세요. 쉽거나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항구가 아닌 지평선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마치 유산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루하루 사는 방식이 당신의 유산을 쓰는 방식입니다. 유산은 기념비에 새겨진 글이 아니라 일상과 습관, 말투, 그리고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새겨집니다. 모든 행동은 붓질이고 모든 말은 이야기의 한 줄이며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남기고 떠날 집의 벽돌입니다. 그 집은 하루하루 조금씩 지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유산을 유명인이나 권력자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산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의도를 가지면 됩니다. 유산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소수에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식탁에 함께 앉았던 사람, 당신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 당신에게서 배운 사람. 유산은 당신이 말한 가치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실천한 가치입니다. 정직함, 인내, 용기, 사랑. 이것들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주는 영향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은 천천히 퍼집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행동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 친구, 이웃이 당신이 삶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작은 물결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라는 말은 겸손을 가장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당신은 힘이고 존재감이며 영향력입니다. 어두운 방 속 촛불 하나처럼 소리 없이 공간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부신 순간이 아닌 매일의 조용한 빛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남길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변명과 미완성된 꿈으로 채워질지 아니면 명확한 목적과 영향력으로 채워질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유산은 당신의 승리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여준 태도, 견뎌낸 과정, 실패 후 다시 일어난 의지에서 형성됩니다.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태도에서 진짜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의 회복력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위한 청사진이 되고 그들의 용서는 다른 사람들의 치유 모델이 되며 그들의 제도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조용한 허락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을 내 유산의 한 페이지로 산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저 또 다른 수요일이 아니라 또 다른 할 일 목록의 체크가 아니라 내가 남기는 이야기의 영원한 기록이라면 내 말투는 어떠해야 하고 스트레스와 지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편리함보다 용기를, 조급함보다 친절을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곧 당신의 부와 영향력을 형성합니다. 유산은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온전히 현재에 집중할 때,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보다 규율을 선택할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선을 다할 때, 그 순간들이 쌓여 오래가는 부와 영향력을 만듭니다. 완벽한 시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직장이 바뀌거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인생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산과 부는 결승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밑의 흙에서 오늘의 조용한 노력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은 있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기억할 대화 속에서 당신이 한 사과, 당신이 건넨 도움, 당신이 공허할 때 나눈 격려 속에서 그 씨앗이 자랍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들은 당신의 이름과 함께 어떤 감정을 떠올릴까요?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배운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압박이 아니라 목적의식입니다. 당신의 시간, 말, 존재가 모두 쌓여 흔적을 남긴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진지하게 대하세요.
엄숙하게가 아니라 신성하게 대하세요. 오늘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말하고 의미 있게 행동하세요.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진정한 존재가 있었다. 조건 없이 헌신하며 진실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사세요. 평범한 날들을 의미 있는 유산과 부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큰 부자가 빠르게 되는 사람들은 소비보다 창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소음이 많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할지 끊임없이 외부의 목소리가 흘러옵니다. 하지만 평생 남의 작품만 소비하며 살면 당신만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용기는 사라집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습니다. 하루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창조의 권리를 편안함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관찰하며 세상의 리듬에 맞춰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손과 생각, 목소리로 세상의 리듬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는 예술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매일 흔적을 남기고 당신이 만지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모든 행위가 불을 만드는 창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한 불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꽃은 문제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 대화에서 드러나는 공감, 혼란을 정리하는 능력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꽃은 당신이 모든 시간을 방관하며 다른 사람의 성과에 몰두하고 자신의 기여를 하지 않으면 결코 완전히 타오를 수 없습니다. 예술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대신 무언가를 만드세요. 시스템을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쓰고 정원에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식사를 준비하세요. 상처받은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피곤해도 사업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습관을 쌓아 올리세요. 이 모든 것이 나는 살아있고 이 세상의 일부이며 그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고요한 만족감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지만 현실적인 성취가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이 만족감을 목표 없이 소비로 채운 하루와 비교해 보세요. 어떤 당신이 내일 아침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질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나만 줄 수 있는 무엇을 주고 있는가? 나는 창조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비만 하고 있는가? 내가 차지하는 공간과 호흡하는 공기에 대해 무엇을 돌려주고 있는가? 이것은 죄책감의 질문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초대장입니다. 떠돌이 생활을 멈추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라는 부름입니다. 매일 무언가를 창조하세요. 완벽할 필요도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진짜가 되고 당신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순간, 아무리 작아도 당신이 현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있고 조건 없이 베푼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억하도록 사세요.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으로 본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 평범한 날들을 부와 유산으로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끝까지 버티는 자가 전부를 가져간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